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3. 염색체에는 정보가 담겨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건우와 누리가 현미경으로 어떤 생물의 세포를 관찰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 배웠는데 이 사람과 같은 생물의 몸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세포를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때 건우는 세포 안에서 핵이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누리는 세포 안에 핵이 없어요. 그리고 핵이 아닌 다른 구조가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누리가 보고 있는 것은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인데요.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에는 핵이 보이지 않고 막대 모양으로 생긴 염색체라고 하는 게 관찰이 돼요. 이 막대 모양을 염색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동물 세포를 염색할 때 메틸렌 블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메틸렌 블루를 뿌리면 세포에서 핵이 파랗게 염색된다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파랗게 염색이 되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게 말 그대로 염색이 되어지는 어떤 몸이기 때문에 이 막대 모양의 구조를 염색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포가 분열할 때에는 염색체가 있는데 이 건우가 보고 있는 것은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거든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냐 하면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에는 이 염색체가 핵 속에서 가느다란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어요. 이렇게 가느다란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는데 이거를 염색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염색체가 풀어져 있는 거니까 염색사도 메틸렌 블루에 의해서 파랗게 염색이 돼요. 그래서 염색인데 실사자를 써서 염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색사는 가늘기 때문에 광학 현미경으로는 관찰되어지진 않는 거죠. 그에 반해서 염색체의 경우에는 이 염색사가 뭉쳐진 거여서 굵거든요. 그래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포에서 핵이 있는데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는 핵 안에 염색사가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는 염색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 염색사가 굵게 뭉쳐지면서 이런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분열을 시작할 때에는 실처럼 가는 염색사가 여기 보이시죠? 염색사가 이렇게 굵게 뭉쳐져서 마치 털실 뭉치처럼 보이는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염색체를 자세히 보면요. 지금 이게 하나의 염색체인데 하나의 염색체는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때 이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 그러니까 나눌 분을 써서 염색체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염색 분체가 가운데에서 붙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염색체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가느다란 이 실인 염색사가 뭉쳐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염색사를 보면 염색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실 형태로 되어 있는 유전 물질, 이게 바로 DNA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실 형태의 유전 물질과 그 다음에 이 동그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염색사예요. 이때 단백질이 왜 필요하냐면 이 DNA가 실처럼 엄청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처럼 길면 마구 엉켜버리겠죠. 그래서 DNA가 엉키지 않기 위해서 단백질을 감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실처럼 보이는 게 바로 DNA고
이 동그랗게 있는 구슬처럼 보이는 게 단백질을 감고 있는 DNA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염색사의 사진이고요.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추출한 DNA, 하얗게 보이는 게 바로 추출한 이 DNA, 실 같은 DNA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DNA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걸 보면 DNA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정 정보인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이 염색체에 유전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DNA에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유전자가 뭐냐면 어떤 뭐 사람 같은 그런 어떤 생물의 특징, 예를 들어 뭐 사람의 쌍꺼풀이 있다, 뭐 쌍꺼풀이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의 어떤 지능, 이와 같이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 이거를 유전자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람의 1번 염색체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세포의 핵 속에 염색체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1번 염색체예요. 이 1번 염색체를 보면 여기에 있는 유전자는 RH식 혈액형을 만드는 유전자예요. 이거는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해서 병이에요. 어떤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고, 또 이거는 치매의 아밀레이스, 또 이자에게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유전자. 이거는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예요.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에 많은 유전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염색체는 염색사가 뭉쳐진 건데 염색사는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이때 DNA라고 하는 거에 유전자가 있다. 이런 유전자가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어떤 설계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영상으로 볼게요. 우리 인체는 약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세포엔 하나의 핵이 있다. 인간의 세포핵 속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다. 이들 염색체 중 하나를 꺼내서 풀어보자. 풀어놓은 염색체는 한 가닥의 가늘고 긴 실처럼 생겼다.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이 실들을 한 줄로 이으면 2m가량 된다. 이 실의 굵기는 머리카락의 40,000분의 1이다. 이렇게 가늘고 긴 실이 DNA란 물질이다. 이 DNA 실의 작은 부분들이 바로 유전자다. 긴 DNA 실은 서로 엉키는 것을 막기 위해 수없이 작은 크기로 감겨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이 실이 큼직하게 뭉쳐서 염색체를 이룬다. 그러면 DNA의 유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핵 안에 있는 염색체를 풀어서 염색사가 됐고 염색사에서 지금 DNA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DNA는 실제 이제 실처럼 생긴 게 아니라 이중 나선 모양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이 나선으로 되어 있는 게 두 가닥이 있어서 그러니까 두 가닥이니까 이중 나선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이중 나선의 이 뼈대 있죠. 이것도 다 물질이에요. 이런 이중 나선의 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 물질 사이에 어떤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 물질들을 염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염기들이 쭉 있는데 염기의 종류는 4종류가 있어요. 아데닌을 이제 약자로 그러니까 첫 글자 따가지고 A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티민은 T라고 불러요. 그때 아데닌, 티민이 항상 짝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여기 구아닌은 G, 그리고 시토신은 C라고 쓰는데
구아닌과 시토신도 항상 짝을 이뤄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이 부분은 A, G, C, A, T 이런 순서로 염기가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순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T, C, G, A, A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렇게 배열될 수가 있어요. 이런 염기의 배열 순서를 유전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염기의 배열 순서가 어떤 생물의 특징을 결정짓는 설계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기의 배열 순서가 유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이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 DNA로부터 이 DNA에 있는 유전자의 배열 순서로부터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훨씬 복잡하지만 좀 단순하게 해서 알아보면요. 이 핵 속에 DNA가 있잖아요. 이 DNA의 염기 배열 순서, 이게 바로 유전 정보인 유전자라고 했어요. 이 DNA의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이 염기 배열 순서에 맞는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떤 특정 아미노산들이 쭉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한 다음에 이게 막 접혀지면 어떤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의 그 눈 윗부분에 특정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쌍꺼풀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형태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쌍꺼풀이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DNA에 있는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특정한 아미노산들이 쭉 배열되고, 그러면 특정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생물의 뭐 쌍꺼풀이나 혹은 뭐 지능이나 아니면 뭐 여기 있죠, 뭐 외모나 성격이나 지능, 뭐 재능, 암 같은 병, 또 정신분열, 당뇨 같은 어떤 취약한 병들, 이러한 생물의 형질이 단백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거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DNA에 있는 유전자가 그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설계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이 DNA 실의 작은 부분들이 바로 유전자다. 이것이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DNA다. 한 가닥의 실로 보이는 이 DNA는 실제로는 나사형으로 꼬인 두 가닥의 실이다. 이 가느다란 DNA를 좀 더 가까이 살펴보자. 나선형의 두 가닥 실 사이엔 서로 다른 네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그건 바로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시토신이다. 이들의 머리 글자를 따서 A, T, G, C로 부르고 그 배열을 살펴보자. 언뜻 보기엔 배열이 자유롭게 구성된 것 같지만 유전자 암호에 따라 배열된 것이다. 인간의 세포 속엔 46개의 염색체가 있다. 이 46개의 염색체에 쓰여진 암호 속엔 60억 쌍의 문자가 들어있는데 백과사전으로 치면 700권짜리 분량이다. 이 시리즈에선 인간 세포 속에 들어있는 46개의 염색체를 46권의 책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이 책 속엔 A, T, G, C의 네 글자로 조합된 암호가 써있다. 이 암호들은 우리가 해독하기 위한 인체의 청사진을 이룬다. DNA의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지금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핵이고요. 핵의 구멍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핵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DNA가 있고요.
we see that tightly wound strands of 이건 DNA 지금 염색사 상태의 DNA가 되겠죠. every protein in an organism. 자, 그랬을 때 어떤 특정 단백질이 In a 필요하다. process known 그때 as 이 transcription, DNA가 the molecular 풀려요. machine first unwinds a section of the DNA helix to expose the genetic instructions needed to assemble a specific protein molecule. 그런 다음에 이 DNA에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제되어진 것을 RNA라고 불러요. 이 RNA가, 그러니까 유전자를 복제한 그 RNA가 그 핵의 구멍을 통해서 핵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RNA는 리보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 다음에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여기 보면 이 염기 서열에 따라서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염기 서열에 맞는 아미노산들이 딱딱딱딱 붙어서 아미노산들의 결합이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아미노산들이 딱딱딱 붙어가지고 결합을 하고 있죠. 이런 결합되어진 아미노산들은 또 다른 세포 내 소기관 여기로 와서 아미노산들이 접혀지면서 특정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만들어진 특정한 단백질은 필요한 부분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하면서 기능을 하는 거죠. After the chain is folded into a protein, it is then released and shepherded by another molecular machine to the exact location where it is needed. 그래서 좀 많이 복잡한 과정이지만 어쨌거나 핵에 있는 DNA에 있는 그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이 어떻게 해서 그 생물의 여러 형질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세포 안에 그 DNA에 이런 ACT, CC, TG, AGG, AG라고 하는 그러니까 DNA가 이중 나선이잖아요. 그때 이제 한 가닥이 이런 염기 서열이면 반대쪽 가닥은 이 A에 대한 짝은 항상 T잖아요. C에 대한 짝은 항상 G고 이 짝이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단백질이 정상적인 적혈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혈구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정상적인 적혈구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 정상 적혈구는 이렇게 가운데가 오목한, 이 가운데 양쪽이 오목한 원방형이기 때문에 이게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유전자에서 여기 A 부분 있죠. A 부분 대신에, 그러니까 A 대신에 T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부분에 그 염기 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가 지금 바뀐 거죠. 다른 것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유전자의 염기 서열로 단백질을 만들겠죠. 그러면 그 만들어진 단백질이 납모양의 적혈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납모양의 적혈구는 정상적인 적혈구하고 다르게 산소 운반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니까 빈혈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납모양의 적혈구를 가지고 있어서 빈혈 그 증에 걸려있는 그 병에 걸려있는 사람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DNA에 염기 서열이 있고
이런 염기 서열이 바로 유전자라는 것이고, 이거에 의해서 이런 서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기능을 잘 못하는지의 어떤 생물의 형질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학습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분열될 때 염색사가 굵게 뭉쳐지면서 나타나는 거고, 이런 염색사나 염색체는 다 DNA라고 하는 유전물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염색체의 특징은, 염색체는 유전 정보인 유전자가, 그쵸? 왜냐하면 이제 DNA에 유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DNA의 일부분에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DNA가 뭉쳐져 있는 게 염색체니까 염색체에도 이렇게 일부분에 유전자들이 있겠죠. 그때 염색체는 이런 유전자가 같은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 분체는 유전자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염색 분체 두 개가 붙어서 염색체 하나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염색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의 생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그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지금 보면 사람의 몸을 세포가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몸체를 써서 체세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체세포가 분열을 해요.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모세포는, 자, 모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미모죠. 여기 있죠. 어미모니까, 그러니까 이 세포가 분열해서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 둘로 나누어지기 전에 그 세포를 이제 어미세포다라고 해서 모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이 모세포가 뭐를 하냐면,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염색사가 있고 염색사에 유전물질이 있었잖아요. DNA가 있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DNA가 있는데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될 때 이 DNA를 똑같이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DNA 복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똑같은 DNA가 두 개가 된 상태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DNA를 굵게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염색사 상태인데 이거를 굵게 뭉치면 염색체가 되죠. 그랬을 때 지금 얘가 굵게 뭉친 게 이 염색 분체고, 이게 굵게 뭉친 게 이 염색 분체예요. 그래서 이 염색체는, 그러니까 그 분열 전에는 염색사의 그 DNA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분열을 할 때 복제를 한다는 거죠. 똑같은 DNA로 하나 더 복제를 하고 그게 굵게 뭉쳐지면서 염색 분체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를 가지고 있고, 이 염색 분체는 DNA를 복제를 한 거니까 염색 분체에 있는 유전자는 서로 당연히 같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세포가 분열을 하는 거예요. 자, 세포가 이렇게 딱 분열을 하게 되면 하나,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거죠. 그 두 개의 세포를 딸세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딸이다 해서 딸세포라고 부르는 거고, 이 딸세포에는 염색 분체가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염색 분체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포 분열이 끝나면 다시 이 염색 분체가 풀어져서 염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면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세포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포 분열의 방식으로 한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가 있죠. 이런 세포 분열 방식, 그러니까 이런 세포 분열 방식을 말 그대로 체세포 분열이라고 불러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세포가
이런 체세포 분열 방식으로 체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에는 지금 얘는 간단하게 염색체 하나만 했지만 실제 사람 몸에는 염색체가 여러 종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세포는 결과적으로 염색체가 만약에 46개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딸세포도 46개의 똑같은 염색체가 들어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생물의 체세포에는 같은 모양과 같은 수와 또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체세포는 이와 같은 세포 분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체세포, 이 모든 체세포 안에는 같은 개수, 같은 모양, 같은 유전자의 염색체들이 들어있는 똑같은 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지 내용을 보면 여기 써있죠. 하나의 생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숫자와 모양, 또 그 각각 1번 염색체끼리, 2번 염색체끼리 다 같은 유전자의 염색체들이라는 거죠. 이런 체세포 안에 예를 들어서 1번 염색체가 있다. 그리고 뭐 2번 염색체가 있다. 라고 친다면 1번, 2번 염색체는 서로 유전자가 달라요. 그런데 이 체세포끼리의 1번 염색체는 유전자가 똑같겠죠. 2번 염색체끼리도 유전자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을 알아볼게요. DNA에는 유전자가 있다. 그쵸? DNA에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염색체를 통해서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아빠의 정소세포에 염색체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2개만 그린 거고요. 엄마의 난소세포에도 염색체가 많이 있는데 2개만 그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아빠의 정소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자는 아빠 정소세포에 있는 염색체의 반이 들어가게 되겠죠. 마찬가지 엄마 난소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난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난자에는 엄마 그 난소세포가 체세포예요. 정소세포도 체세포고 난소세포도 어쨌거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니까 다 체세포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의 절반이 난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자, 난자는 생식세포라고 부르고 그 외에 모든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다 체세포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포가 분열되면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고요. 그때 이제 정자의 아빠 염색체의 절반, 난자의 엄마 염색체의 절반이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정자, 난자가 결합을 해서 수정란이 돼요. 이 수정란이 그 체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제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물론 아기가 되겠죠, 처음에는. 자, 그랬을 때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빠 염색체의 절반과 엄마 염색체의 절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색체에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에는 아빠의 유전자가 들어있을 것이고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에는 엄마의 유전자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식은 이 염색체를 통해서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결국 유전자가 이런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설계도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은 부모의 형질을 물려받아서 부모를 닮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내용이죠. DNA에는 유전자가 있고 염색체를 통해서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어서 자손은 부모를 닮는 유전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염색체의 특징은요. 같은 종의 생물끼리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같다. 이건데요. 자, 그래서 그 하나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여기 보시면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의 그 체세포에 들어있는 그 염색체에 지금 개수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벼의 경우에는 하나의 체세포에 염색체 24개가 들어있어요. 사람은 하나의 체세포에 염색체가 4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완두는 14개, 양파는 16개, 초파리는 8개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하나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이 숫자 그리고 모양 이거는 같은 사람이면 같은 종이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종이면 모든 사람은 체세포에 염색체가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고 모양도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단지 이 염색체, 예를 들어 1번 염색체라고 한다면 염색체를 이루는 유전자가 다른 거지 염색체의 모양과 개수는 같은 사람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생물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면 염색체의 이 숫자와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색체의 숫자와 모양은 생물의 어떤 고유한 특징, 어떤 그 생물 한 종의 고유한 특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습지 마지막에 같은 종의 생물끼리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이 같다. 그런데 그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자가 다르다. 유전자가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이제 이런 형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외모라든지 성격, 뭐 병, 뭐 그런 것들, 지능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그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범인의 머리카락을 우리가 획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이 머리카락을 이루는 그 세포 안에 DNA가 있을 거고, 그럼 DNA의 이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마다 이 DNA에 있는 염기 서열, 이런 유전자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범인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사람의 이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 있죠. 이 체세포에 보면 염색체가 46개가 들어있어요. 자, 그때 이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를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거와 이거, 이 두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죠. 그 다음에 이거도 두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요. 이게 이 두 개가 1번 염색체고요. 이거 두 개가 2번 염색체, 그 다음 두 개가 3번 염색체예요. 이게 다 밑에 있는 숫자는 번호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다 두 개씩 쌍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체세포 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두 개씩 쌍으로 존재하는데 이 쌍을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염색체다 라고 해서 이 쌍을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의 체세포에는 23쌍, 이 번호가 보이잖아요. 이 번호가 22번 다음에 하나 더 있으니까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염색체의 숫자는 23쌍이니까 23 곱하기 2에서 46개의 염색체가 사람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지를 볼게요. 자,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체세포에 들어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왜 이렇게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냐면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이 난소 체세포에 염색체가 23쌍이 들어있었겠죠. 이게 생식세포 분열을 해서 난자가 만들어지는데 난자가 만들어질 때 이 상동 염색체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3개의 염색체가 난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빠의 그 정소 체세포에도 46개, 그러니까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포 분열을 해서 정자를 만들 때 각 번호대로
1번에서 2개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 2번에서 2개 중에서 무작위로 아무거나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자에 총 23개의 염색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해서 이제 아기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정란의 경우에는 이 1번 염색체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가 준 거죠. 2번 염색체도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가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체세포에는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아빠가 준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상동 염색체가 왜 두 쌍이 이렇게 있냐.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는 아버지가,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 한 쌍을 2개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영상을 볼게요. 꼬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난자 속으로 들어간 정자는 난자의 핵 쪽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2개의 핵이 하나로 융합되죠. 이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인간을 품은 씨앗, 최초의 세포입니다. 아직은 모르고 있지만 이 부부의 경우는 X염색체가 경주에서 승리해 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로 인해 아기의 외모와 성격, 즉 고집, 지능, 모험심, 음악적 재능 등은 이미 상당 부분 결정지어졌고 암, 정신분열, 당뇨 등 특히 취약한 질병까지도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입니다. 물론 아기가 정확하게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는 친구나 가족, 환경 등 여러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이 되는 그 순간 아기의 미래의 많은 부분이 예언됩니다. 그런데 이 상동 염색체는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아빠가 줬으니까 그 위에 있는 유전자는 당연히 다르겠죠. 엄마가 준 거는 엄마 유전자일 거고 아빠가 준 거는 아빠 유전자니까 이 상동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사람이 있고요. 그 체세포의 핵 속에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요. 지금 염색체 2종류만 그린 거예요. 이거 2개가 서로 상동 염색체 사이예요. 그러면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아빠가 물려준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는 같은 형질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에 둘 다 혈액형 관련된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아빠가 물려준 거기 때문에 이 혈액형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A형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물려주고 아빠가 B형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물려줬다. 그러면 여기는 A형 유전자, 여기에는 B형 유전자가 있으니까 유전자가 다른 게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또는 엄마, 아빠 둘 다 A형 유전자를 물려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A형 유전자라고 하는 같은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위치에는 같은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아빠가 물려준 유전자이기 때문인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쯤 되면 이 상동 염색체랑 염색 분체랑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 하나 보고 그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DNA 복제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 전인데 지금 보면 이거랑 이게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상동 염색체고요. 얘랑 얘가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상동 염색체예요. 자, 근데 실제 DNA에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다른 것을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동 염색체는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가 주신 거니까 유전자가 다르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가 준 것이니까 유전자가 다르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염색체 이거 뭐 1번, 2번이라 친다면 염색체의 종류가 다르면 유전자 당연히 다른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4개가 유전자가 다 달라요. 그걸 색깔로 표현한 거고요. 근데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 얘를 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색체를 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이 각각이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염색 분체 2가닥의 염색체가 되는 거고, 이 염색체도 여기 가닥을 복제했으니까 염색 분체 2가닥의 염색체가 되는 거고,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제를 한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파란 거랑 빨간 게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고, 초록색, 보라색이 둘 다 상동 염색체 관계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의 가닥, 이 2가닥이 염색 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 염색체에 대한 염색 분체가 지금 2가닥이 있는 거고, 빨간 염색체도 염색 분체가 2가닥이 있고, 초록 염색체도 염색 분체가 2가닥, 보라색 염색체도 염색 분체가 2가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포의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는 총 2쌍이 있는 거죠. 하나, 2쌍이 있는 거고, 염색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고, 염색 분체의 개수라고 한다면 1가닥, 2가닥, 셋, 넷, 5, 6, 7, 8가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학습지 2번에 사람의 염색체 여기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은 여자의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 46개고요. 이거는 남자의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 46개예요. 이렇게 사람의 체세포에는 총 46개의 염색체, 다시 얘기하면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어요.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요. 2에는 46.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상동 염색체는 2개씩 있으니까 2개씩이 있는데 N쌍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23쌍이 있지만 다른 생물은 또 뭐 7쌍일 수도 있고 8쌍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다른 생물도 상동 염색체는 2개씩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아빠가 물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호로 표현할 때에는 상동 염색체가 2개씩 있는데 이게 사람의 경우에가 23쌍이지 다른 생물은 다른 쌍일 수 있으니까 N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씩 N쌍이 있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총 염색체의 숫자가 46개다. 2에는 46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이 이제 염색체를 자세하게 볼게요. 자, 이 23쌍의 상동 염색체 중에서 1번부터 22번까지 이 22쌍의 상동 염색체, 다시 얘기하면 44개의 염색체죠. 이거는 남녀가 모두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지금 1번 똑같죠? 2번 똑같죠? 3번 똑같죠? 이 1번부터 22번까지는 남녀 모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거든요. 이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남녀가 같은 염색체다라고 해서 상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로 1에서 22번의 염색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한 쌍의 염색체 있죠. 그러니까 2개의 염색체. 이거는 여자의 경우에는 두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데 남자의 경우에는 두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쌍, 이 2개, 이 염색체에 의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염색체가 남성, 여성의 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한 쌍의 염색체인데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이 크기가 큰 것을 X염색체라고 그러고 크기가 작은 것을 Y염색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염색체는 X염색체, Y염색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X 염색체는 크기가 크고요. Y 염색체는 크기가 작아요. 자, 그랬을 때 여자의 경우에는 X 염색체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XX라고 표시를 하고요. 남자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XY라고 성 염색체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들이냐 딸이냐, 즉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 성을 결정하는 거는 누구냐면 아빠가 결정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체세포에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 난자를 만들었을 때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남자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에게 X 염색체밖에 못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의 경우는 어때요? 남자의 경우에는 체세포에 XY 염색체가 있으니까 정자가 X 염색체를 갖는 정자도 있고 Y 염색체를 갖는 정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X 염색체 혹은 Y 염색체를 물려줄 수 있고, 이 영상을 보면요. 그림처럼 엄마가 만든 난자가 22개의 염색체에다가 X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빠가 만든 정자에 22개의 염색체에 X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2개가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자식은 44개 염색체에다가 XX가 들어가니까 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옆에 훅 넘어가는데, 자, 만약에 정자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자식은 44개에다가 엄마가 준 X, 아빠가 준 Y를 받게 되면 XY가 되니까 이 자식은 남자, 아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걸 정리한다면 이 사람 중에서 남성의 염색체는 어때요? 2에는 44개의 상염색체 더하기 XY라고 하는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여성의 염색체 구성은 2에는 44개의 상염색체 더하기 XX라고 하는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학습지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예요. 염색체 그림을 보고 세포의 종류와 염색체의 수를 알아보자 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생긴 세포는,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는 종류가 뭐냐? 그러니까 체세포냐 생식세포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있잖아요. 상동염색체가 있으면 체세포겠죠. 왜냐면 우리 앞에서 다 했잖아요. 이런 체세포는 하나는 아빠가, 하나는 엄마가 준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지만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의 경우에는 아빠의 상동염색체 둘 중에 하나만 정자로 들어가죠. 엄마의 상동염색체 둘 중에 하나만 난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는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처럼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있다 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체세포인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 세포에서 어떤 게 상염색체이고 어떤 게 성염색체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성염색체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XY 염색체면 이 두 개의 상동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상동염색체에서 두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면 얘는 사람의 XY 염색체처럼 무조건 성염색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에서는 성염색체가 이거니까 한 쌍,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상동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사람의 성염색체 중에서 XX 같은 경우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이지만은 일단 이 세포에서 성염색체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세포에서는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생물의 세포도 성염색체가 두 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포에서 성염색체가 이미 두 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이 염색체의 그 모양과 크기가 같은 이 상동염색체들은 다 상염색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에서 상염색체는
하나, 둘, 세 쌍이니까 총 6개의 상염색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이 염색체의 수를 표시해봐라.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상동 염색체가 2개씩 있으니까 2를 써야 되겠죠. 2, 그 다음에 n쌍, 얘는 몇 쌍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쌍. 그러니까 n이 4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2n은 그러면 2 곱하기 4를 하면 8. 그러니까 총 염색체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8 맞죠? 그래서 2에는 8 이렇게 염색체 수를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많은 내용, 좀 복잡한 내용을 했어요.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해서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DNA의 그 이중 나선 모양을 가지고 핸드폰 고리 만드는 활동이 있는데요. 이거를 볼 거예요. 좀 더 그러니까 DNA를 자세하게 파고든다면 이 이중 나선의 이 2개의 이거 있잖아요. 그 뼈대 있죠, 뼈대. 이 뼈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 오각형 모양의 그러니까 포도당 같은 거 있잖아요. 과당, 이거 뭐 과당하고 닮았죠. 오탄당이니까. 그러니까 오각형 모양이니까 과당하고 닮았는데 이런 당이 있고 그다음 당 옆에 이 피가 인이죠. 일단 산소가 있으니까 인산 그러거든요. 당 옆에 인산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 게 이 뼈대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똑같은 뼈대가 있는 거고 그 뼈대 사이에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데닌, 티민, 그 다음에 구아닌, 시토신이 이렇게 그러니까 결합을 하고 있는 염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DNA의 구조거든요. 그거를 이제 빗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이거 하얀색을 당이라고 치면 노란색을 인산이라고 친 거예요. 그럼 결합이 당, 인산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 그쵸? 당, 인산 이렇게 쭉 결합하고 있는 걸 뼈대로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큰 거가 지금 이거 큰 게 지금 아데닌이죠. 아데닌 그 다음에 그 짝인 티민 그 다음에 큰 게 구아닌이죠. 큰 구아닌 그 짝인 시토신 이렇게 짝을 다 지어야 돼요. 무조건 아데닌 티민 그 다음에 구아닌 시토신만 짝이 되는 거예요. 바꿔서 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염기를 이 사다리의 이거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사다리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중 나선 모양의 DNA 모양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DNA가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를 더 자세하게 보는 활동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